성골로마 외방선교회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페루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억해 보면 지난달에 그 일본계 대통령 후지모리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지난달에 들으면서 또 페루가 생각이 났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부재서품 전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이라고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2년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을지 경험해 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페루에서 2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부제품, 사제품을 받고 다시 페루에 가서 사목을 했었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냈던 99년에서 7년 동안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강도당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이제 돌이나 칼로 강도를 하는 시기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고. 근데 또 제 후배 신부님들이 이제 페루에서 지내는 시기는 총의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제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각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 갱들이 있어요. 갱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미의 이제 페루 리마, 특히 리마의 빈민 지역 가면 이 동네마다 이 전선에 신발이 이게 걸려 있어요. 신발이 걸려 있는데 그게 그 각 자기 갱들 구역 표시예요. 그래서 갱이 아닌 사람은 몰라요. 여기가 어느 지역 누가 잡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로 표시를 하는데, 제 후배 신부님 중에는 어느 지역에 이제 미사를 하러 가다가 그 지역 갱이겠죠? 그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총을 쏘더래요. 그 차를 털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신부인 걸 안 거죠. 가시라고. 그렇게 했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페루 시기를 마치고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영적 지도자 양성을 받고 또 영성학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지부로 이제 선교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당에 가보시면 연령대를 보시면 고령화가 많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화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시기 때문에 이제 매일 미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이제 평화방송 매일 미사 많이 보시는데, 그거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제 각 교구도 마찬가지고, 각 수도회, 선교회도 이제 고령화가 계속 급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성골로마 외방선교회 한국 지부에서도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은퇴도 하시고, 본국으로도 가시고, 또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 뭐 필리핀, 파키스탄, 칠레, 페루, 피지로도 많이 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회원이 한국 지부에 와서 이제 사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몇 명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이제 한국 지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학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 신학생들은 교구 신학교 안에 신학원이 따로 있어요. 기숙사죠. 뭐 그렇지만 이제 다른 수도회나 신학원, 다른 선교회들은 그 신학교 밖에 이제 신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학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은 뭐 똑같이 뭐 신학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시는 사진은 2012년도에 그 현재 있던 신학원을 이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도중에 이제 도남동 본부에 별관에 이제 신학생들이 거주하는 곳을 마련을 해서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6명 중에 4명이 이제 사제서품을 받았어요. 예전에 있던 신학원이죠. 신학원 사진인데, 저희 양성과정을 보면, 이제, 신학과정, 그것이 뭐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했었고, 필리핀에서도 했었고, 시카고에서도 했었고, 현재는 다시 이제 한국에서 몇 년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테네오라는 그 예수의 학교에서 이제 나머지 신학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기서약 같은 것도 저희는 하고, 그리고 부제품 때 종신서약을 하고, 이제 그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 신학원에 있을 때 이제 성소주일 있잖아요. 그 성소주일 뭐 예전에 서강대에서도 했었고 교구 해화동 신학교에서도 했었는데 저희 신학원 자체에서도 성소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일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과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자모회에서 오셔서 이제 성소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골로마의방 선교회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성서 모임도 성소주일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모회 같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죠. 이 아이들도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겠네요. 그 성소주의를 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골로마 예방선교회 소개도 있지만 그 골로마 예방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의상들 또는 문화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 지금 보이는 사진은 피지, 오세아니아에 있는 피지 전통 옷과 이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입어보고 그 피지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도 듣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모회 분도 이렇게 피지 옷을 입고 체험을 하셨고요. 아이들도 사실 한국에만 있으면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중국 의상을 입어보는 시간이었죠. 중국 옷입니다. 성골로마 예방선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1918년에 중국 선교를 시작으로 활동하게 된 외방선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날은 중국과 피지 옷을 입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양성과정이잖아요. 양성과정이라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오고 이제 부재서품을 받고 본당에서 실습을 하고 또 사제서품을 받고 실습을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화 루카노 신부님이라고 이제 서품 받던 날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2명의 칠레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파엘하고 곤잘로라고 이제 2명의 신학생들이 이제 제가 페루에서 해외 선교 실습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할 때였는데 이제 2명 다 서품을 받고 곤잘로 신부님은 한국 지부에 와서 이제 사목을 하고 있고 이 라파엘 신부님은 미얀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서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성회를 마치면 유기서약을 하게 되고 이제 유기서약을 하게 되면 그 각 지부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회 안에서 어떤 선거나 아니면 뭐 총회나 지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유기서약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호주 맨 왼쪽에 이제 호주 신부님, 그 다른 분들은 이제 아일랜드 신부님들이신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제 호주 신부님 백켈빈 신부님은 이제 호주로 돌아가셨어요. 호주 집으로 돌아가셨고, 맨 이쪽에 계시는 전유한 신부님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시다가 이제 누나 수녀님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아일랜드 지부에 가셔서 지금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세 분 아일랜드 신부님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제주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계시죠. 유기서약을 하고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하는 미사를 마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백켈빈 호주 신부님이 이제 집전을 하셨고, 이제 양쪽에 있는 지광교 대철 베드로하고 이재훈 아우스팅, 그때는 신학생이죠. 신학생일 때 이제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 실습 파견을 하는 미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광교 대철 신부님은 오른쪽에 있는 지광교 대철 신부님은 지금 필리핀에서 신학원 부원장으로 사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재훈 아우스팅 신부님은 미얀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부 미치나 교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꽤 됐죠. 그리고 이제 군부 쿠데타 이후 이제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그 미얀마에는 그 부족 지역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 부족들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래서 그 부족 간의 어떤 지방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앙 정부에 속하지 않는 군인들과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군인들과 또 이제 계속 국내전이죠. 전쟁을 하면서 지금 지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교구 신학교 양성과정과는 더 긴 양성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회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영성회의도 하고 영어 공부하는 뭐 1년도 있고 또 해외 선교 실습 2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대까지 가게 되면 일반 철학 신학 공부하는 그 시간 이외에 한 4년에서 5년이 더 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서품을 받게 되면 그 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사제서품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원을 하고 나서 이제 2013년도 후반부터 이제 신학원은 다른 신부님이 하시게 되고, 이제 제가 후원회와 이 선교센터 담당을 하면서 그 선교센터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선교사 교육 협의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콜롬비아 외방선교회 이외에 교구 사제나 또는 저희 지원 사제로 또는 수도회 수녀회에서 이제 해외로 파견되는 분들을 이제 교육하는 해외 선교사 교육이 있어요. 벌써 29차가 됐는데 한 10여 년이 넘었죠.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파견할 때는 파견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또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보통 공동체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도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한국말도 하고 뭐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파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파견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나 어떤 국제적인 것들 또는 언어적인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해외 선교사 교육을
1월 둘째 주부터 2월 초까지 이제 3, 4주에 걸친 교육을 이제 신청받아서 정해진 인원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올 초에 했던 29차 해외 선교사 교육에서는 광주대교구, 대구교구, 서울교구, 작은형제회, 그리고 다른 뭐 영원한 도움, 살레시오, 바오로 딸 여러 수도회에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았고, 대부분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선교지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 교육을 마치고 이제 파견된 분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엔트리 프로그램이라고 재입국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국 사람이 외국에 있다 한국 오면 아무 문제 없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골룸마 예방선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가을에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신 선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시금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한국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골룸마 예방선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골룸반 회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교구 신부님들 중에 이제 해외 선교를 원하는 분들을 이제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서 3년 그리고 또 재계약하고 하면서 이제 총 길면 이제 9년까지 이제 골룸마 예방선교회와 계약을 맺고 지원사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교지에 파견돼서 예를 들어 제가 있던 페루나 뭐 필리핀이나 피지나 칠레나 이런 곳에 파견이 돼서 골룸마 예방선교회 신부님들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작년에 파견됐던 대구교구 신부님, 구승모 신부님 이제 파견미사 사진입니다. 지금 페루에 가셔서 페루 지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원 사목을 하고 이제 후원회 하면서 이제 지원사제 담당도 하게 되는데 이제 성소국도 맡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구도 그렇고 수도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 소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학원은 그만두고 이제 후원회와 지원사제를 하면서 이제 성소국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소 모임을 하면서 이제 주기별로 이제 저희 신부님들이나 이제 지원사제 신부님들이 이제 한국에 휴가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성소 모임 할 때 초대를 해서 이제 선교지 체험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성소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금은 이제 페루 선교를 마치고 서울대교구로 다시 귀속해서 지금 신학교에 계신 최우주 신부님 이제 페루에서 선교하실 때 휴가 오셔서 저희 성소 모임에 함께 해주시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성소자들과 나누면서 이제 선교 사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제가 페루 이야기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인의 페루 경험, 이제 페루 교회, 페루 문화, 페루 사회에 대해서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골룸마 예방선교회가 이제 아일랜드, 영국, 뭐 이태리에는 집이 있고 또 뉴질랜드, 호주, 미국, 그리고 필리핀, 한국, 일본, 피지, 칠레, 페루 등에서 대만도 있죠. 대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소 모임을 하면서 또 성소주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 문화,
뭐 성사생활 그리고 뭐 사회생활하는 모습들을 이제 이 판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주의를 할 때마다 이제 들고 가서 또는 후원의 미사를 할 때 들고 가서 이제 신자분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성소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피지이고요. 피지 전통 의상 입고 춤추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봉헌 때 봉헌하는 모습도 한국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대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진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페루에서 저 이후에 이제 가신 분들 활동하시는 그러한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산화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추방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골론반 신부님들이 이제 영어권 골론반 신부님들이 이제 일반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러한 직책으로 다시금 중국으로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외국인은 그 종교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중국인들과의 종교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 교수나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할 때는 그냥 일반인처럼 활동하면서 중국 분들하고 중국 학생들하고 만나고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죠. 칠레라는 나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칠레는 페루, 볼리비아 밑에 아르헨티나 왼쪽에 있는 긴 나라입니다. 아까 미얀마 설명을 드렸죠. 이재훈 아우스틴 그리고 신부님과 골론반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3년에 이제 해화동 대신학교에서 있었던 성소주일 행사 때 저희 골론반 예방선교회 부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했던 사진이고요. 그 인천에 페루 자매님이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사셔요. 그러면서 스페인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문화 교육할 때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메를리 자매님이라고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날 이제 페루 물품이나 옷 그리고 사진들 이제 가져오셔서 이제 성소주일 때 함께 이제 페루를 소개하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그날의 주제는 페루와 또 북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법적으로는 북한을 나와서 대한민국 주민이 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는데 이제 천주교 주교회 및 민족화위원회에서는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쓰자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러한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왼쪽에 계신 분은 북향민이세요. 그리고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제 북한 물품들 가져오셔서 이제 페루 물품, 북한 물품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이제 성소주일 행사를 했던 이제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후원회 활동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후원회는 제가 신학생 이전에 92년 이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골론반 예방선교회 신학생들 양성을 위해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골론반 예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이제 목포로부터 시작해서 광주대교구, 서울대교구, 인천, 수원, 춘천, 원주, 제주 각 지역에서 이제 본당 활동을 예전에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70년대 초에는 한국교회 170여 분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활동을 하셨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신자분들이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이셔서 이제 후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지역 이제 후원회를 제가 담당을 했고, 그 각 본론반 신부님들이 이제 본당 사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구 본당에 계신 주임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과 예전에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 소개해서 본당을 방문해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외방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한국에서 활동하셨던 신부님들 소개도 해드리면서 이제 후원회 가입을 이제 부탁드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런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중에 돌아가신 7분의 신부님들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중고등부 미사 때도 이제 외방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보통 본당에 가서 이제 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군데 두 군데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한 군데 더 해보지 하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군정교구 아니면 지역교구에서 어떤 이제 평화신문에 이제 본당을 다시 져야 된다고, 거의 이제 본당 건물이 정말 오래된 모습들 이렇게 광고하면서 후원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 군데 더 해보지 하면서 이제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신자분들도 이제 저희 후원에 가입하신 분들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 군데 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군데 두 군데씩 더 마음을 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후원회원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어떤 빈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그 코로나 전에는 이제 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어요. 이제 서울교구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 대전, 뭐 춘천, 원주교구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신자분들의 이 특징을 보면, 이 젊은 부부 신자분들은 그 자기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후원을 하고 싶어 하고, 그걸 계기로 그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에 부모님들이 용돈을 넣어주면서 그걸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특징은 이제 어르신분들은 그냥 쭉 후원을 하시는데, 그 아이들 이름으로 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원이 이제 1년에서 3년 끝나면 또 계기가 되면 또 다른 곳에 후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어떤 후원을 하고 있고, 그 후원을 통해서 어떻게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원회원분들 중에 함께 나가서 이제 골룸반 외방선교회 후원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후원회 이제 신청도 받지만 저희가 발간하는 골룸반 선교 잡지도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후원회 가입 안 하시더라도 이제 잡지 보시면서 이제 교구 수도회 이외에도 이렇게 외방선교회라는 이제 골룸반 외방선교회가 외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것도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본당에 방문하게 되면 이제 후원회 신청도 받지만 주로 잡지나 이제 선교를 위한 기도문 많이 나눠드리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도 해주시고, 그러한 가입을 통해서, 그러한 후원을 통해서 골룸반 외방선교회 회원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신학생들이 양성을 받고 있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원 소임도 마치고
후원회 소임도 마치고 이제 월별로 하는 서울 지역 후원회 미사는 제가 아직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후원회 담당 신부님은 따로 계세요. 그리고 지원사제, 성소국, 다른 분들이 이제 담당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2015년도부터 민족화해위원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골론만 외방선교회에서는 이제 평화사목국이라고 이제 명칭을 칭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로 민족화해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장상연합회 안에 민족화해위원회가 있고 여자장상회에도 이제 민족화해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남자장상협의회에 속해 있는 민족화해위원회는 예전에 2015년 이전에는 그 JPIC 정의평화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2015년 초부터 이제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분리돼서 별도의 위원회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제가 2015년도 초에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민족화해위원회 사목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민족화해위원회 사목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다시 페루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페루에 있을 때 99년도죠. 제 여권이 이제 만료가 되기 한 6개월, 한 7, 8개월 남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페루 지부 사무실에 계신 사무장 자매님, 페루 분이죠. 그 페루 분한테 한국 대사관에 전화 좀 해서 그 대사관 가서 여권 갱신하는 거 신청하는 거를 좀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있는데 그분이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전화했는데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대사관에 네가 직접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지 더 빠르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막 가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이제 제 여권이 이제 만료가 곧 되기 때문에 여권 갱신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2, 3초 침묵. 그 다음에 전화기에서 걸려온 목소리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이 페루 사무장님이 막 전화번호 찾다가 엠바하다 데 코레아 그 한국 대사관이라는 것만 딱 보고 전화 막 돌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리마에는 북한 대사관도 있고 한국 대사관도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예전에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북한 대사관과 남한 대사관 직원들 막 탈출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80년대 중후반까지는 북한하고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또 중미, 남미에 많았어요. 지금은 유엔 제재로 이제 많은 대사관들이 철수를 했는데 그래서 페루라는 나라에도 북한 대사관과 남한 대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저 때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그때 방공 교육을 하던 시기예요. 공산당 때려잡자 막 포스터 그리고 막 뭐 웅변대회하고 막 그 어린이 회관 가서 또리장군 만화 보고 단체로 관람하고 막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생전 처음 듣는 그 북한 억양이잖아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뭐 북한 억양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로 여기 전화를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조국의 현실과
여기에 현실이 얼마나 슬프지 않냐. 뭐 조국도 분단인데 남과 북이 분단이 돼 있고 이제 페루라는 나라에도 북한 대사관이 있고 남한 대사관이 있고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 그 얘기를 몇 번을 막 듣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일정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페루라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제 거리상으로라도 보면 지구 반대편이에요. 최단거리가 인천, 멕시코시티, 페루 또는 인천, LA, 미국, 페루, 리마 아니면 인천, 캐나다, 토론토, 페루. 그래서 거의 갈아타는 것까지 하면 거의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의 거리예요. 그 지구 반대편이란 얘기죠. 근데 지구 반대편에 가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북한 대사관, 남한 대사관 또는 북한 사람들이 페루에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1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죠. 나중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사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외국인 등록증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게 다 돈이죠. 이제 수입이죠. 국가 수입이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는데 아니면 갱신하는데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는데 그 이후로 가보면 여기에 배지 단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마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생각조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통화를 하게 된 그 실수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제가 마음에 품다 보니까 그 외국인 등록증 이제 갱신하러 가도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못 봤던 그분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페루를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골론반 아일랜드 신부님이 사목을 하셨던 이제 한국 공동체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영성학 학위를 끝나고 거기서 몇 개월간 이제 미사 도와드리면서 지내게 됐었는데 거기 지역 신자분들 중에 시카고에서 오래 사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오래 사신 분이 이제 미국 시카고 지역 민주평통 대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벌써 유엔 제재 전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도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난민으로 이제 가게 되면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처럼 뭐 국정원하고 하나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조사를 다 끝나고 이제 난민으로 정식으로 받게 되면 물론 미국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정부 차원에서 하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가정에게 미국 재미교포죠. 재미교포 가정에서 이제 거의 6개월에서 1년 동안 살면서 미국의 삶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어떻게 따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뭐 다른 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다른 주는 또 어떻게 하고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인 신자 가정에 북한 이탈 청년이 머물게 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살다가 탈출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자기 꿈은 미국에서 이제 서부로 가서 이제 트레일러, 큰 차 있죠.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여동생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게 자기 꿈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나중에 또 북한과 관련된 사목을 하게 된다면 또 제가 더 배우고 더 듣고 익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시기를 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구글의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구글 지금은 이제 좀 잔인해 보이는 사진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북한에서 압록강, 두만강을 이제 보통 뭐 여름에 이제 헤엄쳐서도 건너시지만, 이제 겨울에 그 강이 꽁꽁 얼었을 때도 이제 그 강을 넘잖아요. 그 구글 이미지 중에 강을 넘다가 사살되거나 아니면 강을 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신 분, 강을 넘으려는 분들이 그 시신이 떠내려가지 않게 큰 돌로 이렇게 그 시신 위에 얹혀놓은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프면서 또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때는 제가 한국 집으로 가서 사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북한과 관련된 또는 북향민들을 위한 사목을 할 수 있게 언젠가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제 민족화의 전문위원회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제 예수회, 살레시오, 복자회, 구속주회, 뭐 다른 신부님들, 수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민족화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수녀님들, 신자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군데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고 이제 방문도 하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전입니다. 경인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에 이제 여장 민족화위원회 분들하고 신자분들하고 함께 방문했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함께 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교육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좀 좋은 기회이기도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또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전이죠. 그 인천교구 민족화위원회 전대희 신부님 계실 때 그 인천교구 민족화위원회 분과장님들하고 같이 백령도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미사도 드리고 이제 평화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백령도 똑같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지금 민족화위원회 남장 민족화위원회 활동하시는 신부님들, 수사님들 함께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민족화위원회 사목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종전평화 그 서명을 받는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하시고 개신교 불교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몇 년 전부터 이 한반도 종전평화를 위한 이 서명을 받아서 이제 유엔에 전달하는 그러한 캠페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반도 종전 평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이제 활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2023년이죠. 그 6.25 한반도 평화 미사 이제 아빠 스님 모시고 정동에서 미사 드리는 사진입니다.
그 주교회 민족화위원회에서는 실무자 연수와 가톨릭 네트워크라고 1년에 2번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받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활동 나눔도 하고 이제 미사도 드리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가톨릭 네트워크 사진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한국을 오게 되면 이제 국정원하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원에서 지내는 시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원 이외의 지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가정에서 그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시장 장도 보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제 그 집에서 잠도 자고 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남장 민족화위원회에서도 이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북한 이탈 주민을 자기 집으로 따뜻하게 환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이제 한 집에서 잠도 자고 이제 하는 그러한 봉사 가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봉사 가족 신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 가족 해주셨던 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성골로마 예방선교회에서 한반도 화해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쩔 때는 2-3분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오실 때는 뭐 한 10몇 분 오실 때도 있는데, 민족화위원회 사목에 대해서 또는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니면은 본인들이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것들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번째로 2019년에 한 번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없다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인도적 대북 지원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 기금 마련 1일 주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1일 주점을 하면서 이 북한 이탈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분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분들, 그리고 북한 이탈 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북향민 어머님들이 이제 북한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고, 이제 북한 이제 물품 같은 것도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북한 출신 청년들, 그리고 남한 출신 청년들과 이게 멘토링, 그리고 형, 언니, 오빠, 동생 하는 그런 복자회에서 하는 띠한머리 프로그램도 있고, 살리쇼 멘토링도 있는데, 거기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와서 이제 홀 서빙도 함께 하고, 또 자기 친구도 초대하고 하면서 1일 주점을 아주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에 여장 민족화해 분과위원회에서 수녀님들이 이제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9, 10, 11, 12, 13, 14 이제 6년이 지났죠. 6년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19분의 수녀님들이 이제 중국, 북한 지역을 방문을 하셨는데, 저희 남장 민족화위원회도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골룸반 중국 신부님하고 이제 복자의 신부님하고 이제 3명이 이제 수녀님들과 함께 이제 북한, 중국 접경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번 가면 2번 본다는 백두산에 이제 제가 중국, 북한 지역 간 중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와서 못 가고 눈이 와서 못 가고 못 보고 했었는데, 올해는 정말로 이 백두산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둥 지역에서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신의주 지역이고요. 그 지난달인가 지지난달 이 폭우가 내려서 이제 다 물에 잠겼다는 지역이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들이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중국에서 조선을 입국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셨던 곳 중에 저희가 방문한 지역들도 있어서 그 김대건 신부님의 여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이라는 뜻이죠. 한자 보시면 예전에는 이 철책이 없었을 때는 이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이 중국 와서 밥도 먹고 가고 중국 분들이 가서 밥도 먹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철책으로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정말 바로 앞이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동 지역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무역하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북한 중국 지역 접경 지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시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또는 알려주는 그런 어떤 남과 북에 관한 뉴스나 또는 국제적인 뉴스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편향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BBC나 CNN이나 외신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대한민국과 북한을 생각할 때 절대 어떤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민족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골론마 예방선교회 회원으로서 한국 지부에서 여러 사목을 하고 있고 현재는 민족화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